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가 이효율 작가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연탄 안에다가 꽃을 심어서 거리에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뜨거울 때 꽃이 핀다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늘막 쉼터에 양산 하나씩 꽂는 우리의 그늘이라는 작품도 있고,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 따뜻하게 방석을 하나 설치한 네모난 봄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는 잠깐 축구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한 20살 정도 되니까 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체육학과에서 학교를 중도에 다니지 않고 군대를 갔다 왔다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광고 책을 한번 서점에서 봤는데, 그 책을 보고 나도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재밌는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광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광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임에 갔다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회사라는 느낌보다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학생처럼 계속 배우고 하다가 좀 그런 갈증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 뭔가 어떤 사회적 메시지랑 어떤 예술을 좀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회사를 좀 나오고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작가는 마르시엘 듀샹이라는 작가인데, 소변기에다 샘이라고 적은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회화가 이렇게 주류를 이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기성 작품이지만 거기에다가 개념을 좀 불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탄에다가 저는 그냥 꽃을 하나 꽂았을 뿐인데 작품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늘막 쉼터에다가 양산을 그냥 하나 꽂았는데 그게 또 작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있는 방석을 버스 정류장에 갖다 놨는데 그게 또 작품이 되고, 그러니까 기성 제품을 옮겨 다니면서 개념만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듀샹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13년 겨울에 판자촌이라는 곳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이제 많이 떼어다 보니까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연탄재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저 연탄도 뜨겁게 자기를 달궈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있나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문득 머리에 스쳤던 게 뜨거울 때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문구가 스쳤어요. 한번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보자 해가지고 꽃시장에서 하나 사와서 꼭 꽂아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친구들께 보여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또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를 가지고 한번 거리로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걸 가지고 강남역 그 횡단보도 그 가운데에다가 거기다가 딱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뜨겁게 피울 때 뭔가 꽃이 필 것이다. 그때부터 공감을 많이 하셔서 그 거리 하나씩 설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새벽에 내가 연탄을 하나씩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제 SNS나 이런 곳에서 이제 널리 퍼지면서 꽃이 시들면 꽃에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꽃을 여러 개를 꽂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여형 미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롭다기보다도 오히려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이번엔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해서 지금은 조금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저울이 있잖아요. 그 내 슬픔은 몇 그램인가 라는 퍼포먼스를 가미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슬픔을 무게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게로 재서 그거를 뺄 수 있으면 참 슬픔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울을 이렇게 두고 사람들에게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을 올려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제가 이 무게만큼 빼서 드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 몇 그램 이렇게 해서 참여하신 분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병풍에다가 한 곳을 뚫어서 바람이 통하게 했어요. 병풍이라는 것 자체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어떤 동양적인 사상들이 좀 막혀있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너무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뚫어서 다른 사상들이 오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상들을 배울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를 들면 진짜 맥도날드 앞에서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맥도날드가 비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스타벅스가 찍힐 수도 있고, 그런 게릴라 퍼포먼스를 기획하려고 여기에 일단은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냥 시계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시계
카피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그렇게 두고 거기다 이런 카피를 썼어요. 돌이키고 싶기 이전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싶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카피를 적었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 번 더 뒤로 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아예 시작도 안 했다면 아프지도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포장도 안 뜯었어요. 포장을 뜯는다라는 건 시작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기성 제품을 갖다 놓고 그렇게 카피만 적었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고 평가를 왠지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물었던 게 하루에 잠은 얼마나 자냐,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작품 활동을 초반에 할 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2시간씩 자면서 진짜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손님이 앞에 계신데 그 계산을 하는 도중에 또 잠이 든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열정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저를 봐주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미술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반이라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었을 때는 대답을 섣불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품을 더 이렇게 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자기 꿈을 위해서 내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신이랄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이 재미있는 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 활동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냥 정신없이 막 진짜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아, 저거 이효열이 한 거구나, 이효열 작가가 왔다 갔네 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중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참여형 미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